네, 시작할까요? 예, 하시면 됩니다. 네, 학우님들 안녕하세요. 재규어 마스터키랑 그다음에 리얼 엑스퍼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최진성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재테크를 하고 재테크를 통해서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요. 지금은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자를 만드는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뭐 방송국 출연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조덕훈 교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가장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가장 핫한 부동산 투자 분야가 재개발 투자다 보니까 또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재개발 투자 강사로 저를 많이들 언급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재개발 투자에 대한 뭐 오해나 편견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제가 오늘 깨워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나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저는 또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저의 어떤 경제적인 자유까지 이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오픈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오픈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20년 동안 작년까지 실질적으로는 올해 1월 30일 날 기준으로 퇴사를 했고요. 20년 동안 2002년도에 지금 세종대에서 가까운 곳에 워커힐 호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카지노가 있는데요. 거기 외국인 카지노에서 20년 동안 카지노 딜러로 평범한 직장인 생활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일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제가 20년 정도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고요. 저도 흙수저입니다.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고요. 온전히 지금 여러분들처럼 직장 생활 하면서 재테크하고 잠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투자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뤘고요. 예전에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저의 버킷리스트가 150개가 넘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013년도에 제가 목표했던 버킷리스트가 철인 3종 경기 대회 완주하기였는데요. 그 대회 나가서 제가 완주를 했는데 2013년도에 철인 3종 대회 완주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어느 재테크 카페에 들어가서 경매 공부를 시작했던 해가 2013년도입니다. 근데 그 카페에 가입을 했더니 수업 시간에 닉네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최진성인데 너무 어색해갖고 너무 만들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때 제가 철인 3종 대회를 나갔었기 때문에 철인을 영어로 바꿔서 아이언맨이라는 닉네임 필명을 썼었고요. 그러다가 첫 번째 책 부동산 모르면 부자 될 수 없다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이때는 제 필명이 아이언맨이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마스터 키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아이언맨의 아이언, 재개발 마스터 키의 키 해서 아이언 키라는 닉네임으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면요. 유튜브에 아이언 키라고 검색하시면 저 관련된 오늘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는 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굉장히 재밌게 찍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부동산 모르면 부자 될 수 없다, 재개발 모르면 부자 될 수 없다 이렇게 시리즈물로 2권의 책을 썼고요. 2권 다 감사하게도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책도 많이 팔리고 독자분들에게 좀 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전달을 해드렸고요. 지금은 제가 제 회사를 설립해서 강의도 제 회사에서 리얼 엑스퍼트 아카데미라는 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회사는 강남역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기업체 강의나 이렇게 대학교 강의나
유튜브 대형 채널에도 많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재 저는 재개발 투자를 활발하게 해서 지금 매도한 거 말고 현재 기준으로도 서울의 여러 구역의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서울의 여러 구역의 조합원으로 있다는 것은 서울의 여러 새 아파트가 제 소유가 될 예정이라는 뜻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합원이 제 입장에서 고급 정보도 오늘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2013년부터 15년도까지 5년 동안은 경매 투자에 집중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작년까지는 재개발 투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자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는데, 제가 왜 경매랑 재개발이라는 부동산 분야에 집중을 했었냐면요. 두 개 다 확정 수익을 안고 갈 수 있는 투자법이기 때문에, 즉 안전한 투자법이기 때문에 제가 경매 투자랑 재개발 투자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 투자는 1억 원짜리 아파트를 8천만 원에 낙찰받으면 낙찰받는 순간 현재 가치에서 2천만 원의 확정 수익이 생기는 거고요. 세를 넣었다가 명도하고 세 놨다가 2년 후에 똑같은 1억 원에 판다 하더라도 1억 원의 상승이 2천만 원의 확정 수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재개발 투자는요. 미래 가치에 대한 확정 수익을 안고 가는 투자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 구역에 빌라를 2억 원을 주고 사는데 그 빌라의 가치가 간평가 1억, 프리미엄 1억 원인 빌라를 2억 원에 사는데 미래에 새 아파트 입주할 때 분담금 1억 원을 내고 총 3억 원에 내가 미래의 새 아파트를 현재 시점에서 사는 건데 지금 현재 2억 원을 들여서 만약에 내가 이 빌라를 사는 시점에 주변에 현재 신축 아파트 가격이 독립형태 신축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5억 원인 아파트가 미래에 가면 더 비싸질 거지만 그 비싸질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억 원의 미래 가치에 대한 2억 원의 확정 수익을 안고 투자하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입주하게 되는 이 빌라를 5년 후에 새 아파트로 바뀔 이 빌라를 내가 지금 2억 원을 주고 사는데 나중에 분담금 1억 원을 내면 총 3억 원을 주고 사는 거지만 5년 후에 내가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그 비교 대상이었던 2년차 아파트는 7년차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즉 0년차 아파트랑 7년차 아파트 7년간의 연식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세 차익은 또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는 굉장히 내가 지금부터 미래의 확정 수익을 시간과 바꾸는 투자이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제가 투자했던 사례를 가지고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A라는 투자자는 2년 동안에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버는 투자를 했고요. B라는 투자자는 2년 동안에 1억 원을 가지고 1억 원을 버는 투자라고 했다면 어떤 투자자가 더 잘한 투자자일까요? 1번 100만 원으로 1000%의 수익률을 낸 1000만 원을 번 투자자. 2번 1억 원을 가지고 100%의 수익률인 1억 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화면에 있으신 분들. 1번. 네. 이거는 정답은 없는데요. 2번. 지금 여러 답이 나오고 있는데, 1번을 선택하신 분은 이 10배라는 투자금 대비 10배의 수익이 난 이 수익률에 집중을 하셨었던 거고요. 2번을 선택하신 분은 1억 원이라는 절대적인 수익의 크기에 집중을 하신 건데요. 저는 이 1번 투자, 이 10배의 수익이 난 소액 투자, 그 다음에 2번 투자, 투자금은 많이 들어가지만 투자 수익이 큰 투자, 이 두 개의 투자를 전부 다 수십 차례씩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험이 아마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실제 제 투자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2014년도 3월 달에 인천 서구에 있는 검암동 빌라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이 검암동 빌라는
시세가 1억 3천 정도 됐었고요. 그런데 제가 1,000만 원 싸게 1억 2천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경락잔금 대출을 1억 원 받고요. 명도 후에 월세를 2천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세를 줬습니다. 즉 저는 1억 3천짜리 아파트를 1억 2천 원에 낙찰 받고 1억 2천 원이라는 돈을 제 돈 들이지 않고 1억 원은 대출로 2천만 원은 임대보증금으로 세팅을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간 돈은 취등록세랑 명도 비용 일부 해서 한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근데 2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 저는 2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매달 월세가 50만 원씩 들어오는데 1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가 22만 원씩 빠져나갔거든요. 같은 계좌로 해놔서. 그래서 28만 원씩 매달 쌓였기 때문에 이게 24개월 동안 쌓였고요. 그 돈이 한 700만 원 가깝게 됐고 원래 1억 3천짜리 빌라를 제가 1억 2천 원에 낙찰받았는데 매도할 때 1억 3,500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수익이 1,500만 원 났고, 즉 저는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2년 만에 났거든요. 수익률이 1000% 이상이었죠.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1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버는 투자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었고요. 저의 실제 투자 사례고요. 두 번째, 제가 서울의 재개발구역에 빌라를 2018년도에 매수했는데요. 매매가가 2억 원이었어요. 근데 전세가 5천만 원 있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레버리지로 쓰고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1년 만에 프리미엄이 1억 5천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1억 5천 투자해서 1억 5천 버는 결과에 매도를 할 수 있었지만 입주할 때까지 제가 매도하지 않으면 중간에 분담금을 내고 해서 3억 원을 투자해서 3억 원을 버는 투자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즉 1억 5천 투자해서 1억 5천을 버나 3억 원 투자해서 3억 원을 버나 어쨌든 1억 원 투자해서 1억 원 버는 투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 다 1번이나 2번이나 정답이 없는 것이 투자금이 1억 원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은 1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버는 투자를 반복해야 돼요. 나의 자산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하지만 내가 종잣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나의 투자금이 크면 계속 수익률에 집중하는, 즉 수익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종잣돈을 모으고 나면 수익의 크기가 늘어날 수 있는 1억 원을 투자해서 1억 원을 벌고 5억 원을 투자해서 5억 원을 버는 이 수익의 크기가 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익률이 큰 투자는 일반적으로 경매 투자를 통해서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익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투자는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자산을 키우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그러면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수익의 크기에 집중해서 나의 자산의 크기를 키우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최근에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재개발 투자를 주식 투자랑 비교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주식에는 여러 가지 주식이 있죠.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 사는 주식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따지면 상가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임대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부동산에 비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우량주 주식을 선호하는 이유가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우량주 주식은 사실 하방 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많이 안 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주식을 저희가 우량주라고 하는데 신축 아파트,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가 부동산으로 치면 우량주 주식과 마찬가지죠. 왜냐면 절대 수요, 대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서울의 새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또는 살고자 하는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오르면서도 잘 떨어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치주에 또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가치주라는 것은 지금은 아직 그 기업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이 기업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가서 주식이 상승할 걸로 예상되는 주식을 저희가 가치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재개발 물건에 재개발이 되기 전에 있는 빌라, 뭐 상가,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가치주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반드시 새 아파트, 우량주 주식으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재개발 투자라는 것은 우량주와 가치주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고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투자다. 주식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개발 투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사실 저 역시도 재개발 투자를 하기 전에, 즉 경매 투자로 돈을 버는 시기에는 그때도 제 주변에 재개발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재개발 투자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 좀 어려운 투자 아니야? 이런 편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편견들이 저의 한 번의 투자로 많이 깨졌어요. 저의 첫 번째 재개발 투자는, 인천의, 주안 3구역이라는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했는데요. 2018년 6월 달에 투자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인천이 조정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주택자인데, 다주택자도 이주비 대출을 60%까지 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8천만 원짜리 빌라를 사는데 이주비 대출을 4천만 원 정도 받으면서 제 실제 투자금은 4천만 원만 들어가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매수해서 일반 분양 시기에 1년 반 만에 팔았는데, 그때 수익이 제 실투자금 4천만 원 들어가서 1년 반 만에 수익이 5천만 원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투자를 통해서 제가 재개발 투자가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는 편견이 깨졌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홉 번째 투자까지는 제가 서울 재개발에만 투자를 했습니다. 워낙 서울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편견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재개발에 대한 편견은 재개발 투자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편견이 있는데, 사실 조합 설립 인가부터 입주 때까지 10년 가까이 걸리는 건 맞아요. 근데 재개발 투자를 무조건 조합 설립 인가 나자마자 사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 나서 사면은 10년 가까이 걸리지만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나서 사면은 뭐 6년밖에 안 걸리고요. 또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매수하면은 4년밖에 안 걸리고, 지금 뭐 흑석 3구역 같은 데는 공사 중인데 지금 매수할 수 있어요. 관리처분 인가 끝나고 공사가 마무리하고 있는데, 흑석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 때까지 10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1년도 안 남았지만 지금 투자하면 안전마진이 5억 이상인 매물들이 아직 많습니다. 1년 만에, 물론 투자금은 15억 이상 들어가지만 1년 만에 5억 이상의 확정된 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처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가 무조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편견이고요. 두 번째, 재개발 투자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사실 재개발 구역 중에서도 급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 용산구에, 그 다음에 성수구에, 성동구에 성수전력정비구역, 그리고 동작구에 흑성 뉴타운, 이런 데는 다 15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재개발 투자를 무조건 한남, 성수, 흑성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강북의 상기 뉴타운 또는 뭐 한강 이남의 신림 뉴타운, 이런 데는 4억 원대, 5억 원대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서울 투자로 한정하면 저희가 4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지만 1, 2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이 서울이 아닌 곳 중에서 서울 외곽에서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서울 동쪽에 남양주시에 있는 덕소 뉴타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천의 수많은 재개발 지역들, 그리고 파주 금촌역에 있는 새마을지구 같은 데는 파주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1, 2억 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아직 많이 있다. 그리고 재개발 투자 위험하지 않냐? 일단 재개발 투자가 위험해지는 경우는 내가 투자금을 넣었는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투자금이 오랫동안 묶이거나, 그리고 간평가가 통보되지 않은 구역에 추정 간평을 잘못해서 분담금을 많이 받거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리스크를 한 번에 피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투자하면 이 많은 리스크를 최소한 90% 이상의 리스크는 다 피하고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서울에 9개 구역에 재개발 투자를 했는데요. 그중에 6개 이상은 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재개발의 단계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재개발 투자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부동산, 여러분들도 지금 부동산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있고 또 투자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이 내가 공부하고 분석하고 노력하고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건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뭐 남 얘기 듣거나 아니면 어떤 그냥 단순한 호재에 매수를 한다든지 계획성 없는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건 투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기보다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현장 경험을 쌓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도 다르지 않은데요. 일단 재개발에 대한 모든 법령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할 건데요. 이 도정법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 조합원의 자격, 어떤 매물을 사야 입주권이 나오는지,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5년 재당첨 제한 또는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규정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사야지 안 그러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재개발 물건을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개발의 절차,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썩은 빌라가 새 아파트로 바뀌는지 이 각 과정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 재개발은 이렇게 꾸준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각 단계별로 계단식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 오르고 어떤 포인트에 가격을 횡보하는지를 알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도 잡을 수 있고 매도 타이밍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숙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익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물건에 대한 수익 분석도 해야 되고요. 해당 구역에 대한 수익 분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금 계획을 내가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이걸 어느 시기에 팔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매수할 때는 레버리지를 전세보증금 레버리지 쓸지 대출을 받을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공부하고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간접 경험이나 실천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리얼 엑스퍼트 아카데미에서는 제가 제 재개발 수업을 듣는 분들에게 저의 투자 사례를 하나하나 다 오픈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 개 오픈을 할 건데요. 왜냐면 제 투자 사례를 듣고 부러워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제 투자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용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라는 의미로 제 투자 사례도 많이 오픈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장학습, 오늘도 저는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영등포 뉴타운에 저희 수강생들이랑 임장 수업을 갔다 왔는데요. 현장에 가서 보는 거랑 수업 시간에서만 보는 거랑 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을 많이 쌓고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재개발 투자의 장점을 볼 건데요. 사실 재개발 투자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투자예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간을 오래 두는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1주택자인데 두 번째 주택을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새 아파트를 산다. 이렇게 실거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프리미엄 3승분만 가지고, 단기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기를 결정할 수 있고 투자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투자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투자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서 무주택자도 있을 수 있고 유주택자, 다주택자, 1주택자 여러 주택수에 따라서 이제 접근 전략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에게는 상가나 도로같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매물이 좋고요. 그리고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는 무허가 주택이 좋고요. 그리고 투자금이 적은 분들에게는 빌라 투자. 그리고 나는 1+1 아파트를 두 채 받고 싶거나 대형평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또는 상가주택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나중에 아파트랑 상가까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올근생 건물 같은 걸 또 매수해야 되는데
재건축 투자를 할 때는 무조건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를 받는 거지만 재개발 투자는 내가 꼭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 살 수 있고 주택도 단독주택도 살 수 있고 무허가 주택도 살 수 있고 상가나 도로를 사도 입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갭 투자나 분양권 투자랑 비교해도 장점이 많은데요. 일단 갭 투자는 여러분들이 전세보증금 자체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이 안 돼요. 그리고 임차인 관리를 해야 되죠. 근데 재개발 투자는 사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2주 시기에 투자하면 임차인 걱정도 없고 그 다음에 시설 관리에 대한 걱정도 없이 투자할 수 있고요. 또 분양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을 매수하시면 뭐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본인 돈으로 해야 되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본인 돈으로 해야 되고, 또 1, 2층이 배정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지만, 재개발 투자는 입주권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요. 발코니 확장도 무료고요. 시스템 에어컨 무료고요. 20가지 이상의 가전제품도 주고요. 거기다가 1, 2층에 배정될 수 있는 리스크도 없습니다. 조합원들에게는 중간층 이상에서 동호수 추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부담이 적은데요. 재개발 투자는 취득세도 줄일 수 있고요. 보유세도 줄일 수 있고 양도세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이 세금 부분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는 또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런 방법들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서울의 새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죠. 단적인 예로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 국민평형인 84제곱미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두 달 전에 이미 실거래가가 46억 9천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반포 원베일리 그 옆에 있는 단지인데 경남 아파트 재건축 단지인데 지금 공사 중인데 벌써 84 가격이 30평대 가격이 50억을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이런 가격 형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고 또 신축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고 싶으면 새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청약.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청약은 지금 가점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60점 후반이 되지 않으면 청약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청약 가점이 70점 정도 되려면 50대 이상까지 집을 하면 안 되고, 최대치 금액도 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4명 이상 돼야 70점을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청약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리고 일반 매매. 사실 일반 매매에 서울에 새 아파트 지어지고 나면 그 앞에 부동산 가서 그냥 사면 되는데, 다 15억, 20억 원이 넘고 15억 원 이상은 또 담보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20억 원이라는 돈이 현찰로 있어야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고요. 하지만 재개발 투자는 내가 미래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지금 4억 원, 5억 원을 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가 좋고 미래 가치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의 늘어날 자산을 시간과 바꾸는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 신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개발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아파트 두 개가 무슨 아파트인지 아시나요? 왼쪽에 있는 아파트는 마코 레미안 푸르지오, 우리가 이제 마레프라고 줄여서 말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는 경희궁자이죠. 이 두 아파트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두 아파트 다 강북에 있는 랜드마크 대장주 아파트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두 개 다 미분양 났던 아파트예요. 마레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미분양 났고요. 경희궁자에는 2017년도에 미분양 났는데 이때 왜 미분양이 났냐면 언론에서 마레프는 30평대 가격이 6억 원이었고요. 2014년도에 경희궁자에는 8억 원이었는데 고분양가 논란으로 다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격이 얼마냐? 마레프는 지금 7년 만에 15억 원이 상승해서 20억 원이 넘었고요. 경희궁자에는 5년 만에 14억, 15억 원이 또 상승해서 지금 22억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마레프나 경희궁자이를 4년 전, 그리고 7년 전에 매수했으면 어느 단지를 샀어도 15억 원 이상의 시세 상승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진실이 뭐냐?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경희궁자이 이 두 개 단지 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됐습니다. 마레프는요, 아이언뉴타운 3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됐고요. 경희궁자이는 도니문 뉴타운 1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됐습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레프나 경희궁자이는 알지만 아이언뉴타운 3구역이나 도니문 뉴타운 1구역은 몰라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재개발 구역 중에서 미래의 마레프, 미래의 경희궁자이가 될 곳을 안다면 시세 상승을 이렇게 4년 만에, 7년 만에 10억 이상의 시세 상승도 누릴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결론만 말씀드리면 미래의 마레프나 경희궁자이가 될 곳이 어딜까요? 오늘은 이제 세종대 콜로키움 특강이 워낙 유명하신 분들만 출연하는 명품 강의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대답을 안 해드리지만 말씀을 드리면 부가현 2구역, 부가현 3구역이라는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결론적으로 6년 후에 마레프나 경희궁자이보다 5억 이상 상승해서 27, 8억 원이 될 바로 옆에 있는 구역인데요. 마레프랑 경희궁자이 사이에 있는 재개발 구역인데 부가현 2구역, 3구역에 지금 투자하시면 경희궁자이나 마레프처럼 더 좋은 아파트를 재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의 투자 사례인데요. 저는 흑석동에 있는 흑석 9구역 조합원이기도 해요. 여기 울근생 건물을 매수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아파트가 아크로 리버하임입니다. 비강남권 최초 작년 1월 달에 비강남권 최초 30평대 20억 원 돌파했다고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데가 흑석 2구역, 1구역, 흑석 9구역 이렇게 보이는 곳인데 저는 흑석 9구역 여기를 매수한 건데요. 제가 매수한 거는 전체 부분이 다 상가로 이루어진 상가 건물을 매수했고요. 매매가는 21억에 매수했고 취득세 중개비 뭐 이렇게 내서 근데 여기서 핵심은 저는 이제 다주택자다 보니까 이 울근생 건물 매수한 게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취득세도 중과가 되지 않았고요. 보유세에도 중과가 되지 않고 또 다른 매물을 팔 때 양도세에도 중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거기다가 저는 13억 6,300만 원이라는 돈을 농협에서 대출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1억짜리 상가 건물을 매수하는데 저는 8억 원 정도의 금액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샀냐면 42평 아파트랑 상가를 받는 매물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5년 후에 입주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면 DH 켄트로9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죠. 하이엔드 브랜드 DH 켄트로9으로 작년에 시공사 선정이 됐고요. 이제 올해 이주가 되는데 5년 후에 새 아파트에 입주합니다. 1600세대 DH 프리미엄 브랜드로 입주하고 당연히 한강조망 아파트고요. 근데 저는 42평 아파트랑 상가를 봤는데 이 앞에 중앙대학교가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이랑. 그래서 제 상가는 벌써 약국 임차인으로 줄을 서 있어요. 임차인들이 서로 제 상가에 입점을 하고 싶어서. 그럼 상가에서는 매달 400만 원씩 월세를 받을 수 있고요. 아파트는 42평 아파트를 저는 여기 35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인근 시세. 이것도 보수적으로 본 거지만. 그러면 상가가치 15억, 아파트 35억 해서 50억 원의 분담금 없이 50억 원의 자산이 형성될 예정인데 저는 투자금이 8억 원밖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이제 성공적인 투자인데 근데 제가 만약에 이때 매수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건데 1년 전에 제가 흑석 9구역에 울근생 건물을 안 사고 흑석 7구역이 새 아파트가 된 이 아크로리버임 42평 아파트를 샀으면 어땠을까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 15억 이상 담보대출도 안 나오고요. 근데 후수의 대출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대출을 10억 원 받는다고 가정해도 초기 투자금이 18억, 즉 10억 원이나 돈이 더 들고요. 거기다가 매년 종부세, 재산세, 대출이자 합쳐서 매년 3, 4천만 원, 4천만 원 이상의 보유세나 대출이자가 나갑니다. 그럼 5년 동안 2억 원이 오른다 하더라도 난 오른 게 아니에요.
매년 4천만 원씩 돈이 이자랑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즉, 상승분도 없고, 새 아파트를, 이미 신축된 새 아파트를 사면 상승분도 없고, 저처럼 이렇게, 상가가 생기는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요. 거기다가, 여기는 계속 감가상각이 되겠죠.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가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보다 이렇게 큰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 제 실제 투자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개발은 사실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외우려면 조사관이 이주해서 입주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조사관. 조는 조합설립인가, 사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관리처분인가가 하고 나면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해서 준공하고 입주하면 끝납니다. 즉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전체 재개발 사업의 80%가 진행됐다는 거고 큰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개발 투자의 단계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수강생들에게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구역은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합설립인가부터 종전자산평가나 조합업운영 신청, 즉 내가 내 물건의 간평가가 얼마고 몇 평을 신청할 매물인지를 모르고 투자할 때는 초기 투자, 그리고 내가 사는 재개발 물건이 간평가가 얼마고 몇 평 신청할 매물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안전투자라고 나눕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안전투자 실패할 확률이 적은 안전투자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그 시기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사시면 안전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를 사야 내가 돈을 버느냐, 이 부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재개발 구역이 이렇게 많아요. 네. 이 중에서 제가 오늘은 정말 딱 돈 되고 미래에 새 아파트 된 이후에도 가장 오를 수 있는 3개 구역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남 뉴타운인데요. 서울 재개발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비싼 곳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곳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곳이죠. 여기는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종로 쪽 광화문에 있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고 했기 때문에 용산 개발이 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면서 더 많은 투자 가치의 상승이 예상되고요. 그 발표가 나기 전에도 이미 최고의 재개발 투자처였습니다. 일단 대산 임수죠. 뒤에는 용산공원, 남산이 있고 앞에는 한강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반포대교랑 한남대교 사이에 이어지는 강남 접근성이 좋은, 거의 강남과 입지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 이제 무산됐던 2017년도에 무산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이건 언제든 다시 될 곳이고요. 그 다음에 민족공원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면 민족공원의 개발이 더 활발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분당선이 지금은 강남역까지 있는데 이게 올해 신사역까지 뚫린 다음에 다시 용산역까지 이어지면서 이 교통호재도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용산역에 GTX-A, GTX-B 노선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동부이촌동에 있는 리모델링 단지, 재건축 단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살기도 너무 좋죠. 저도 여기 2000년대 아파트라고 조합원인데, 동부이촌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인데 살기가 너무 좋습니다. 거실에서 한강조망이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강공원 가기도 편하고 용산공원 가기도 편하고 용산역 가깝고 강남 넘어오는데 5분밖에 안 걸리고 진짜 좋습니다. 입지를 보면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한강에서 서핑을 타고 있죠. 여기가 용산 민족공원이고 동부이촌동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한남 뉴타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남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지인 나인원 한남더일, 평당 1억 2천이 넘는 아파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엔빌리지라는 아파트, 고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 뉴타운 밑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파트 값이 비싼 곳이 압구정이랑 반포입니다. 저 압구정 반포를 마주보고 있고, 또 한남 뉴타운이나 동부이촌동은 좋은 게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본다는 게 또 좋은 거예요. 왜냐면 압구정이나 반포는 가장 비싸도 한강을 북향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채광이나 이런 데서 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용산구의 호재는 아까 말씀드린 호재를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호재가 있습니다. 가장 큰 호재는 용산국제업무지구랑 용산공원 개발이지만 기타 여기 나와 있는 너무 많은 호재들이 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빨리빨리 스피드 있게 진행할게요. 여기 말씀드린 신분당선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남뉴타운을 설명해 드리면 한남은 1, 2, 3, 4, 5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1구역,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리단길 있죠? 그 경리단길이 소속되어 있는 1구역인데 1구역은 이미 해제가 됐고요. 2, 3, 4, 5구역, 4개 구역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일 빠른 데는 한남 3구역. 한남 3구역은 DH 더 로얄이라고 현대건설의 DH 브랜드. 아까 제가 흑석 9구역 갖고 있는데 거기도 DH인데 여기도 DH예요. DH건설, 현대건설의 DH 브랜드가 들어와 있고요. 사업시행인가 받았고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끝나서 한남 3구역을 매수할 때는 내가 간평가가 얼마고 지금 몇 평형을 배정받았는지 다 알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구역은 사업시행가 났지만 조합원 분양 신청이나 종전자산 평가를 하지 않았고요. 4구역, 5구역은 조합설립인가만 났기 때문에 아직 속도가 느립니다. 하지만 향후에 대한민국의 가장 비싼 재개발구역이 될 곳이고 저는 여기 30평대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40억, 50억도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투자하면 그래도 15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 사이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나와 있는데요. 20평대가 11억이고 30평대가 15억입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그렇게 많이 비싸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남의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인데요. 당연히 여기 380억부터 1200만 원까지 여기는 조합원이 3800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의 숫자만큼 권리가액이 정해져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이 근처에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 아크로 리버파크 지금 평당가 가장 비싼 아파트인데 84 가격이 30평대 가격이 40억에서 50억 사이고요. 그다음 한남더일이 평당 1억 원을 이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지금 60평대가 80억까지 가고요. 그리고 한남더일은 90평대가 90억, 70평대가 80억 갑니다. 아크로 리버파크는 평당 1억 2천을, 1억 3천을 바라보고 있죠. 40평대가 54억, 30평대가 40억, 50평대가 60억, 60평대가 60억 이상을 호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남뉴타운은 그 센터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새 아파트가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이렇게 5년 된 아파트, 7년 된 아파트, 여기 30년 된 아파트 이런 아파트 가격이 이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남뉴타운이 새 아파트가 되면 이 가격대를 넘어설 수 있는 입지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한남뉴타운을 투자하게 되면 초기 투자금, 즉 실투자금은 15억 원 이상 들어가지만 그래도 벌 수 있는 돈이 10년 안에 15억 원에서 20억 가까이의 시세 차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금이 여유 있는 분들은 한남뉴타운을 투자하는 게 맞고요. 지금 너무 한남뉴타운에 15억 원 이상 들어간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조금 금액대가 낮은 데를 그래서 또 갖고 왔습니다. 바로 노량진 뉴타운인데요. 여러분들 노량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수산시장, 고시촌 이런 이미지가 강할 텐데 여기 가보시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쪽에 노량진 수산시장도 현대화가 다 됐고요. 그리고 고시촌도 온라인 강의로 많이 바뀌면서 이 일대가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의 핵심은 노량진 뉴타운의 이 구축 주택들이 다 새 아파트로 바뀔 예정이라는 겁니다. 일단 노량진의 입지를 보면요. 용산까지는 거의 걸어갈 수 있는 입지고요. 노량진역에서 용산역까지 지하철역은 한 정거장이고요. 그리고 반포 가깝고 여의도 가깝고 강남 넘어오기 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한강이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호재가 많은 게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그 다음에 여기 서부성 경전철이 또 개통되고요. 이미 지금도 노량진 뉴타운은 교통이 좋습니다. 노량진역이 1호선, 9호선 황금라인이고요. 또 장승배기역이 7호선 황금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교통이 좋다.
입지 분석을 하면 여기 강남 가깝기 편하고요. 용산 바로 맞은편이고 여의도 가깝다.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의 가치를 알 수 있고요. 서부성력연철은 저 위에 은평구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까지 연결되는 황금노선인데 이게 노량진 뉴타운을 관통하고요. 그 다음에 연륙교가 건립돼요. 이게 연륙교가 건립되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여의도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노들섬 개발로 인해서 여기 빙년다리가 또 건립되면 관광하기 좋기 때문에 노량진에는 호재가 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자리에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 옆에 보면 야구장이랑 축구장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호텔, 컨벤션, 카지노, 해양 테마파크, 공연장, 워터파크 이런 것들이 들어올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노량진역 자체가 지금 용산역이나 영등포역, 서울역처럼 역 안에 뭐 CGV 영화관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오는 쪽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동작구청이 노량진역 앞에 있는데요. 내년에 이주를 해서 장승배기역 뒤에 여기 이제 영도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 재래시장을 허물고 행정타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동작구청, 구의회, 경찰서, 보건소 이런 모든 행정기관이 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일대에 또 개발이 많이 되겠죠. 공무원들이 식사도 해야 되고 퇴근하면 맥주도 한잔 마셔야 되고 또 이런 행정타운이 들어오면 주변에 법무사라든지 소기사 관련 업종들이 들어오니까 생산 유발 효과가 7천억 이상 바라보고 있고요. 취업 유발 효과는 연간 15,000명 이상의 취업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노들섬 개발도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처럼 짓겠다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은 1, 2, 3, 4, 5, 6, 7, 8 8개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노량진은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각 건설사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노량진 8구역이 대림건설의 지금 DLENC로 바뀌었죠. DLENC의 아크로로 확정이 됐고요. 5구역은 대우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서밋으로 선정이 됐고요. 서밋 더 트레시아. 그리고 3구역도 더샵으로 얼마 전에 됐는데 더샵은 포스코 건설의 일반 브랜드인데 샵이 아니라 프리미엄 브랜드를 런칭해서 들어오겠다고 시공사 선정할 때 공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4구역이 현재는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브랜드인데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DH 브랜드로 지금 바꿔줄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8구역 조감도고 5구역 조감도인데 이렇게 멋있는 한강에서 지금 여의도 불꽃축제를 하면 바로 거실에서 볼 수 있는 이 정도 입지의 한강변에 있는 명품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2, 3, 4, 5, 6, 7, 8개 구역이 있는데요. 지금 1구역을 빼고 나머지 7개 구역은 다 시공사 선정이 완성됐고요. 또 1구역을 빼고 나머지 8개 구역은 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재개발 전체로 보면 50% 이상은 다 지났다. 요약을 해드리면 입지가 제일 좋은 곳은 1구역, 3구역.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2구역, 6구역, 8구역. 이 3개 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7구역입니다. 그리고 시공사 브랜드 중에서 프리미엄 브랜드가 이미 확정되는 5구역, 8구역, 3구역. 3구역은 최근에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구역도 추가적으로 추가될 확률이 있고요. 그래서 노량진은 지금 투자하시게 되면 8억 원에서 11억 원 사이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역시도 노량진 1구역 기준으로는 8사 기준 입주할 때 30억 이상을 갈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도 10억 원 전후의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기 뉴타운인데요. 저도 지금 여기 상기 2구역 조합원이기도 한데 상기 뉴타운은 왜 추천해드리냐. 서울에서 가장 작은 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보루제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교통호재 및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지금 4호선이 원래 마지막 동창역이 당고개역이었는데 지난달에 별내 진저까지 확장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당고개역이 종착역이 아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구개역에서 한정거장을 가면 별내가람역인데 별내가람역에서 또 8호선이 연장이 돼서 잠실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잠실에서 또 2호선을 타고 강남을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강남 접근성이 확실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연환경도 좋아요. 뒤에는 수락산, 앞에는 불암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구역이 대부분 학군이 안 좋은 곳이 있는데 여기는 또 중계동에 은행사거리라고 학원가가 있는데 거기가 또 서울 5대 학군이에요. 그래서 학군도 나쁘지 않고요. 거기다가 여기 투자의 핵심은 창동역 개발이죠. 창동역에 지금 삼성역에 있는 코엑스 같은 시설이 들어오죠. K-팝 공연장부터 시작해서 거기다가 창동역에는 지금 현재는 4호선이랑 1호선만 들어와 있지만 GTX C 노선이랑 KTX가 뚫립니다. 그러면 역 4개를 이용할 수 있는 완벽한 호재가 되죠. 이 지도를 보시면 동북선 경전철이 지하화되고요. 거기다가 창동역 일대 개발 호재가 온전히 상계뉴타운에 이 온기가 연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연결되는 동북선 경전철이 2025년도에 오픈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그래서 동북선 경전철이 이렇게 라인이 좋고요. 그 다음에 창동 개발을 이렇게 완벽하게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천지가 개벽할 곳이고요. 상계뉴타운은 1, 2, 3, 4, 5, 6개 구역이 있는데요. 지금 1구역, 2구역은 사업시 인가를 받았고 3구역은 해제가 됐다가 다시 공공재개발로 작년 3월 29일 날 선정이 됐고요. 4구역은 이미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됐습니다. 지금 노원 센트럴 프로지오라는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해서 지금 8사 가격이 14억, 5구 가격이 22억 정도 호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구역은 속도는 가장 느리지만 입지가 가장 좋습니다. 조합설립 인가가 낮고요. 그 다음에 6구역은 지금 공사 중이어서 멸실입주권 형태로 매수하는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개 구역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구역은 1구역, 2구역, 5구역입니다. 그래서 1구역, 2구역은 사업시행가 낮기 때문에 투자하시면 좋고 단지 1구역은 시공사가 아이파크라는 부분, 현대산업개발 그 부분이 좀 걸리고요. 화정 아이파크, 광주의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브랜드가 됐고 저는 여기 2구역 조합원이기도 한데 2구역은 대우랑 동두 콘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지금 7월 달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1구역, 2구역, 5구역. 5구역은 앞으로 입주할 때까지 10년 가까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장기 투자를 하는데 내가 좀 소액으로 하고 싶다. 근데 입지가 좋은 데를 선점하고 싶다. 그러면 5구역을 추천해드립니다. 상계는 지금 4억 원에서 5억 원 사이면 투자가 가능하고 6년에서 10년 사이에 입주할 수 있는 구역들이 있다. 투자금도 제일 적게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서울 모든 재개발구역 그리고 서울 인근의 재개발구역 중에서 가장 투자 금액대별로 투자 가치가 높은 구역들을 추천해 드릴 건데요. 내가 투자금이 1, 2억 원대다. 그러면 인천 재개발, 남양주의 덕소 재개발, 파주의 금촌 재개발 이런 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투자금이 4억 원대 전후다. 그러면 상계 1구역, 2구역, 5구역 또는 장인뉴타운의 14구역, 도남 6구역 이런 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내 투자금이 6억 원대 전후다. 그러면 마천 1구역, 마천 3구역 여기는 송파구에 있어요. 그 다음에 수색 8구역, 증산 5구역 여기는 이제 상암동 건너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련 1구역 여기는 이제 가련동이라고 불광동, 은평구 불광동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 6구역, 8구역 여기도 지금 청량리역에 예전 집착촌 자리에 스카이 L65라고 65층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요. 청량리역 앞에 있는 65층 아파트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도 60층 이상까지 다 올라왔어요. 내년 입주인데. 청량리도 천지 개벽할 곳이어서 여기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8억 원대로 넘어가면 노량진 7구역이나 부간 3구역, 그리고 송파구 문정동 136 재건축, 요런 데 추천해드리고요. 10억 원대로 넘어가면 신당 8구역이나 노량진 뉴타운을 가장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15억 이상이 있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한남, 성수, 흑석 중에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투자라는 것은 내가 분산 투자는 의미가 없고요.
가장 똘똘한 한 채,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으로 가장 급지가 좋고 가장 핵심 일지가 될 곳을 선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급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코로나가 풀리고 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을 보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인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3시부터 4시까지 네, 2022년 재개발 투자 가장 핫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강의해 주셨고요. 아주 최신 알찬 또 좋은 내용들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자산관리학 학우님들, 우리 최진성 대표님께 보이지는 않지만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성 대표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 우리 세종대 대형 강의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모시고 강의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최진성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화면 공유를 해제를 해야 되는데요. 네, 네. 이게 해제했습니다. 됐네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많은 학우님들이 아마 놀러 갔을 수도 있어요. 주말이라서 토요일이고 날씨도 좋잖아요. 그리고 오늘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보니까 거의 60분 가까이 참여하셨어요. 중간에 뭐 바쁘셔가지고 잠깐 들어오셨다가 또 나가신 분도 계셨고요. 역시 최인성 대표님 그 강의 내용이 아주 따끈따끈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한 4시 10분부터 5시까지 제2부 특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심주연